좋아요, 구독. 계속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우혜진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시장 좋다 말았네요. 네, 저도 어제 앵커님이 이제 초록색 넥타이를 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게 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지만 오늘 정말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아쉽게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는 일제히 좀 하락을 했는데 계속 장 중간중간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 고용 지표가 오락가락하면서 수심이 계속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 아무래도 좀 신중 모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지금 계속해서 우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죠. 이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면서 조금 관망세가 강했던 분위기였습니다. 이 고용 보고서 어떻게 보면은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좀 보면 여전히 낮은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20만 7천 건으로 전주 대비해서 2천 건 좀 늘어나는 것에 그쳤는데요.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좀 역사상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데이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고용시장이 좀 덜 뜨거워지는 방식으로 좀 나아가고는 있지만 고용이 줄어도 좀 해고는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좀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9월달 이 비농업 고용이 17만 명 증가해서 전달 이 18만 7천 명 증가한 것보다 조금은 둔화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실업률 같은 경우에 3.7%로 전달에 3.8%에서 소폭 하락한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치솟던 국채금리 이거 혼조세를 보였죠. 10년물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6pp 내리면서 4.71% 기록을 했고, 자, 2년물 같은 경우도 3bp 내리면서 5.02%, 반면에 30년물은 1.6bp 오르면서 4.89%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죠. 메이 총재의 발언이 그나마 조금 좀 위안이 됐는데요. 한 행사에서 참여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국채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연준이 더 금리를 좀 인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미국의 통화 정책이 제한적인 수준에 지금 잘 들어가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조금은 좀 위안을 줬습니다. 아마도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이 정도로 좀 버티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제유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WTI 배럴당 82달러, 8월 말 이후에 지금 최저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감산 연장에 따라서 계속 치솟던 유가 요즘 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값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좀 사용을 안 하는 게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라서 수요가 좀 파괴되기 시작을 한 거죠. 오펙에서 지금 조금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소비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이 오펙과 국제 에너지 기구죠. IEA가 지금 좀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JP 모건에서는 미국과 유럽, 좀 일부 신흥국에서 유가 상승에 따른 수요 억제가 다시 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올해 좀 세계 석유 수요를 주도를 좀 했지만 유가 급등 이후에 중국은 8월과 9월에 국내 재고를 좀 활용하기도 했었죠. 높은 휘발유 가격에 맞서서 소비자들이 조금 소비를 줄였고 올해 3분기 휘발유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휘발유 수요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연말까지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자, 달러 약세. 달러도 지금 약세를 보였는데 달러 인덱스 지금 106점 085 이 정도 좀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0.5포인트 정도 지금 내린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시장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치 뉴스 볼 때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증시도 생물인 것 같아요. 지금 유가가 계속 고공권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어느덧 수요가 위축되면서 이제 달러도 내려가고 유가도 내려가고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변화가 생기고 있는 이 시점인데 미국 시장 보니까 반도체 지수가 좀 꺾인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런데
보니까 엔비디아 쪽은 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의 이 좀 상승 소식들. 엔비디아가 또 굉장히 요즘에 열풍이잖아요. 뭐 등락을 반복을 했었던 엔비디아지만 아직까지도 AI 열풍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또 아직까지 붐이다, 또 버블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리곤 있지만 사실 확실한 건 여전히 뜨겁다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 이 에버코 ISI에서 최선호 종목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소식, 또 거기에다가 목표 주가도 $600를 유지를 하면서 이 인공지능 투자 여전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고 아직은 지금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AI 열차에서 내리기에는 조금은 이른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엔비디아 다시 한번 또 위쪽으로 다시 상승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잠깐 조정을 받았던 구간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지금 장 중에 거의 뭐 3% 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1.47%로 마감을 하는 모습인데 뭐 지금도 계속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빅테크주들 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좋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이 흘러갔었는데 앞으로의 이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큰 종목들, 대형주들의 움직임 우리가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이 아이폰 15 에 대한 열풍들, 사전 열풍, 뭐 발열이다, 뭐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뭐 고평가 논란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애플은 애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애플의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렇게 대형주들이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흐름을 좀 유지하는 흐름보다는 등락을 계속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이런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들도 좀 최근에 들어서 보여지는 흐름인데 또 증시를 이끌어가는 이런 대형주들의 움직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또 저희도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비안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오늘 리비안 이 15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소식을 좀 전하면서 폭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전기차 이슈 전체적으로 좀 오늘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주가가 22% 넘게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좀 희석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락 요인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도 13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한다라고 발표를 해서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정말 주가가 폭락을 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루시드 소식도 같이 좀 전해드리면 루시드 같은 경우는 이 새로운 이 세단 모델이 좀 저렴한 버전으로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7% 넘게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새 모델이 출시됐는데 그것도 저렴한 모델이 출시됐는데 왜 하락을 했냐라는 것을 봤을 때 새 모델의 출시 배경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 둔화가 있다고 좀 해석이 되면서 그 하락을 좀 불러일으킨 것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라이릴리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일라이릴리 관련된 소식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 일라이릴리가 비만 트렌드를 타고 먹는 약에 승부수를 걸었다라는 소식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릴리 같은 경우 정말 제약업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뭐 존슨앤존스 시가총액을 제치기도 하고 지금 노보메디스크와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포인트 바이오파마를 인수를 하면서 이 고가 기업 인수에 대해서 좀 자금 부담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크게 연연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릴리가 다시 한번 주가의 고공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주사 맞아서 살 빼는 시대는 끝이다. 먹는 비만약을 2년 안에 개발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비만은 미용이 아닌 질병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감량 체중 유지약도 지금 연구 중이라고 이 데이브릭스 회장이 좀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 릴리의 출발은
당뇨였잖아요. 당뇨약인데 이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 당뇨 질환을 가진 사람들 체중 조절이나 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당뇨병 안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중 감량과 관련된 성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뇨약을 출발로 해서 이 비만 트렌드를 타고 지금 훨훨 날아가고 있는 릴리. 좀 일부 기업에서는 이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또 줄을 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뇨약 관련해서겠죠. 그래서 그런 소식들 또 다음번에도 계속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존슨앤존슨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BC가 존슨앤존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으면서 오늘 그래도 좀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시장 수익률 상회 등급과 또 178달러 목표 가격을 제시를 하면서 올해 초 소비자 건강 사업부죠. 캠뷰를 또 존슨앤존스가 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분사로 인해서 존슨앤존스가 좀 앞으로 좀 나아갈 좀 잠재력이 열렸다는 분석, 좀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분석이 좀 긍정적인 이슈로 좀 꼽혔는데요. 이 제약회사, 의학 기술을 포함한 정말 유일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독보적인 위치에서 좀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나갈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주가의 흐름들, 그리고 잘 선택한 부분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또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가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유가가 내림에 따라서 에너지주들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엑슨모빌 같은 경우도 2% 넘게 또 하락을 했고요. 옥시덴털 같은 경우도 지금 1%대 하락 흐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가가 8월 말 이후에 최저치를 경신을 하면서 에너지주들 같이 하락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좀 업종에 이제 운명이 좀 갈렸는데 말이죠. 애플도 올랐고 엔비디아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가지고 우리 시장 오늘 조금 반등을 기대해 보고요. 자, 그다음 비트코인 쪽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 시황 어땠습니까? 네, 비트코인 또 어제 밤에는 다시 거의 2%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비트코인이 좀 치고 나가려나 보다 했지만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좀 하락 흐름을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27,000달러까지 그나마 좀 올라왔는데 오늘 좀 윗골이 길게 달린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27,000달러 선까지 올라오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 소식은 좀 전해드리지 못했네요. 오늘 정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인데 최근에 그 국제금리가 조금 그 급등세가 다소 좀 진정이 되면서 위험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 좀 확실하게 좀 화끈하게 개선되나 싶었더니 그 투자 심리 개선은 조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서 27,000달러 선을 지금 지지선으로 잡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흐름이라면 3만 달러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지금 의견도 나오고 또 반대 의견 쪽에서는 지금 이 비트코인 자체, 가상자산 시장 자체에 좀 이슈가 좀 호재가 좀 아직까지는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좀 관망세를 좀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 또는 이 박스권 장세를 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증시 자체에서도 좀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 같은 경우는 48까지 이제 중립적인 수준까지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됐다라는 소식 좀 전해드리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리플에 대한 리플을 좀 주목해라. 이제 앞으로 블록체인 금융시장의 가치가 7,900억 달러까지 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런 전망들이 이런 분석들이 그냥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금융시장, 전통 금융시장에 좀 붕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상자산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추후에 이 블록체인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이제 해외 송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앞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가치가 2032년에는 정말 전 세계 블록체인의 금융시장의 가치가 좀 변화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 흐름들 우리가 계속해서 블록체인 시장이 조금 긍정적인 불을 켜갈지 아니면 계속해서 조금 지금 시장처럼 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지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자료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혜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